우선적으로 여러분 일단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판례를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만 듣고 있는 애들은 판례를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설명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번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똑같이 나올 것이냐의 문제는 그거는 뭐 꼭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 중에 한 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근데 뭐 어렵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는 출제자의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나왔다 해서 다음에 반드시 어렵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 만약에 우리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기출 문제 아무리 훑어봐도 이런 패턴의 기출은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분명하겠지만 문제집 위주로 가는 친구들은 절대 고독점 못할 것이다. 완전히 깨뜨려야 될 것이고, 그 앞으로도 대충 얄팍하게 하는 친구들은 절대 고독점 못합니다. 못하니까 일단은 무조건 철저하게 정확하게 많이 돌려야 돼. 많이 돌려가지고 형법은 책으로 많이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기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출 문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막판에는 책을 자꾸 읽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시험에는 정말 출제가요 성의 있게 많이 냈어요. 성의 있게 잘 냈는데 내가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출제는 상당히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실력 좋아요. 좋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요조제 구수고세 잘 꼬았습니다. 정말 잘 냈어요. 문제는 이런 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죠. 1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이런 패턴은 기출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익숙지 않은 지문을 분명히 본 판례인데 익숙지 않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됐다면 이것 같은데,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것 같은데. 그럼 이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걸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자꾸 갈등합니다. 답을 고칩니다. 고득점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충 얼렁뚱땅 가는 친구는 절대 고득점 안 나올 것이다 봅니다. 자, 봅시다. 우선 내가 몇 개만 좀 설명해 줄 건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최소한 합격권에 가려고 하면 형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 4-5개는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법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한 7-8개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학생들이 8개에서 10개 사이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자체만 놓고 보면 한 80점 먹으면 그나마 뭐 합격권에 갔다 보죠.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한 6개는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형사법 전체로 봐서는 뭐 10개 정도는 틀리면은 그건 합격권 아니겠나 싶어요. 그만큼 어려웠다 봅니다. 자, 봅시다. 나 다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좀 있으니까 좀 이야기하죠. 1번 넘어갈 겁니다. 많이 봤던 거고, 2번도 원래지 않습니까? 2번에는 금액을 알 수 없으면요, 우리가 형법으로 가야 되지 특가법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막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심판례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 저순환 인하인 사람들 크게 기대하면 안 된대. 아시겠어요?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이런 걸 던졌기 때문에 결혼기라. 이게 본 적도 없는 지문이거든. 강도상의 치상죄, 강간상의 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과하여 법정형의 가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강도상의 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도상의 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랬잖아요. 생소한 지문이지만 1번, 2번, 3번이 풀 수 있었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됐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안 봤던 지문이 몇 개 깔리니까 혼란이 좀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익숙한 지문입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4번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나는요, 짜증납니다. 형법에 웬만하면 헌법재판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형법하고 헌법 통합시키든가.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이거는 틀릴 건 없습니다, 여러분. 2번 있죠. 2번 같은 경우 참 독특한데 봐라. 1번 말해본 거 맞죠? 1번 틀렸습니다. 추상위헌범이거든. 서토킹 범죄자가 분명히 나 대비해라 했다. 서토킹 범죄는 위헌범이라고 대비시켰어요, 이거.
있고 3번이 우리가 잘 아시는 판례지만 내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특히 공부된 친구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에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중대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요청에서는 종전 규정이 안 되는 경과를 두고 있다면 개정 전 범죄는 개정 전의 법을 이유는 개정된 이후의 법을 각각 정의된다. 사실 이 판례가 내가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계속범은요 원래 이렇게 쪼개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판례 설명할 때 이거는 사건이 달랐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사건이 달랐다고 이야기했다고 이게 달랐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냈습니까?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계속되는 행위는 맞지만 이게 적용법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꼬한 거야.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이고 4번은 보세요. 4번이 잘 아시는 건데 업무방해죄는 추상위헌범이란 말이야. 그러면 방해될 우려조차 없다라면 당연히 죄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거 답부터 4번인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3번에서는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긴 한데요. 1번은 세월호 사건이고 이건 잘 아실 거고요. 어떤 게 독특했는가 봐라. 3번이 독특한 거야. 3번이. 우리가 직무유기죄면 직무유기죄로 끝나는 것이지. 자기, 부자기 그런 말 써요? 안 쓰는데. 그런 질문은 있은 적도 없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란에 온 거야. 사실은요 1번, 2번, 4번 다 아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을 찍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1번, 2번, 4번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 범위를 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 형태든 부작위 형태든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치 않고 훈방했다 이 사건이면 잘 아실 거다 이거. 근데 우리 결론은 직무유기 된다 맞노았지 자기 부작위의 표현 자체는 안 썼어요. 근데요 출입국 관리소 인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인적사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부작입니다. 그렇죠? 부작위. 자 내려갑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4번이 좀 독특했는데요. 4번이 보면은 3번 있죠. 3번하고 이제 1번, 2번은 별로 고민할 건 없고요. 이 4번이 골 때리는 거야 이게. 3, 4번이. 이 같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요 핵심은 내가 분명히 학설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좀 강의를 좀 듣고 이러면 되는데요. 안 해요. 특히 대전이 좀 심하더라. 필요한 강의 있으면 필요한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왜 안 하냐고 그걸. 무슨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보면은 봅시다. 우리가 추상적 위험설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를 향해서 갔다가 개가 죽었다. 추상적 사실의 차후 가운데서 추상적 밥술을 물어볼 때는 이 사건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공식이 있거든. A하고 개를 놓고 보면 A가 무겁잖아요. 맞죠? 그럼 상대적으로 중환제를 인식한 거야. 중재. 중재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상대적으로 경환제가 발생했어. 됐죠? 이게 추상적 밥술을 해결하는 공식이야.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경환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발생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중환제가 발생했어. 그 추상적은 큰 범죄 속에는 작은 범죄가 포함됐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이 있다고. 무조건 경한 자리는 무조건 기수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뒤에 발생해도 기수입니다. 이거는. 경제 기수라고 이거는. 고의 기수. 무조건 상대적 작은 범죄는 기수로 빼놓고 갑니다. 이게 추상적 부합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앞에 있더라도 앞에 무조건 기수입니다. 앞에 있다 어쨌든 무조건 공식이야. 그래서 고의 기수입니다. 일단은 경한 범죄는 고의 기수를 놓고 간다고 이게 됐죠. 그런 다음에 중재 자리는 위치에 따라서 쓰면 돼요. 요거는 빈당하죠. 미수야. 됐죠. 중재 미수. 요거는 뒤에 자리 발생한 것은 과실이죠. 과실 중재예요.
이 말이지. 그럼 제명을 써보겠어. 요거는 살인미수. 요거는 재물손괴 기수. 상상이야. 이쪽에는 재물손괴 기수. 맞지? 그리고 여기는 과실 치사. 맞나? 상경 이 말이죠. 맞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3번을 보시면은 이 말로 이제 살해 고의로 주인 L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고의 맞아버렸거든. 그러면 이겁니다. 요 살해거든 지금. 맞죠? 맞나? 그런데 구치대법 합설과 여러분 법정법 합설은 결론 당연히 같아요. 구치대법 합설과 법정법 합설은 이 사례에서는 당연히 미수 맞죠? 재물손괴 기수 간다 이 말이야. 맞아 이거야. 같다고 오늘 배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노? 갑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갑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 그럼 여기서 뭐고? 갑이 인식했던 범죄. 구체법 합설도 살인미수. 맞나? 왜? 갑이 이걸 인식했잖아. 맞나? 맞죠? 그리고 법정법 합설도 살인미수. 추상적 합설도 뭘 인식했노? 얘 인식했잖아. 미수. 같다고. 일치해야 돼.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3번이 답이었어. 독특한 캐릭터지. 시험에서. 기출이 없어. 그러면은 4번을 보면 4번은 이거야. 굳이 말하면. 맞지? 역시 이것도 갑이 인식한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해서 이랬잖아.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봐라. 여기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가면 손괴 미수입니다. 맞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가도 손괴 미수입니다. 맞습니까? 추상적 부합설에 따라가면 기수다. 맞나? 맞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몰랐다는 것이야. 됐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죠. 됐죠? 총론 어려웠어요. 됐습니다. 가시고 5번은 그냥 공짜입니다. 5번은 공짜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6번도 보세요. 6번이 여러분 기억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패턴을 좀 바꿨거든. 기억은 워낙 익숙한 패턴이죠. 2번도 그 워낙 익숙한 패턴이죠. 뒤거 보면 내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거든. 결과적 가져오면 중요한 결과는 과실의 영역이다. 과실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 기준이 아니고 일반인 기준이다. 내가 분명히 불러줬거든. 수업 시간에. 그런데 리얼 보세요. 이런 게 또 안 되는 기라. 이런 게 좀 잘 안 돼요. 이거 지금 묘하게 디귿은 수업 시간에 들어봤으면 알겠다 이 말이야. 그 리얼이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게 실력 아닙니까 그게. 그게 실력이라고. 근데 출제도 분명히 기억년 디귿 리얼 기억년 디귿 두 개를 다 깔아푼 거야. 대가리 아프지. 그럼 리얼 보시면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례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런 중에 피해자가 계속 반항함으로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게 치사입니까? 살인이지. 그런 걸 못 푼다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 말 없어요 그거. 그런 거 못 푼다면. 답은 4번이죠. 됐고 7번도 또 많이 틀리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지금 7번에 보면 1번에 보면 존속 복형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총칙에서 자수자복이 있다. 내 같으면 나는 자복 낸다. 왜? 자복은 반의사 불벌죄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그 나는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존속 복형죄에서는 존속 복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면 폭행 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 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한다 이 말이 자복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2번 보세요. 2번 자유가 들어가면 돼요. 법조항인데 3번도 왜 책임 조각 소유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법을 풀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럼 반드시 엔드해야 됩니까? 뭘 엔드인데요? 권하지. 이런 것들은 답 없는 기라 이거. 이거 얼마나 장악도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것도 헷갈리고 지랄배 하는 기라. 기대 가능성 기준이 뭔데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 무슨 사정과입니까?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을 놓고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고려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능미수에 쓰는 말이에요. 정확도가 없는 거예요. 정확도가. 기대 가능성은 우리가 판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행동 당시의 상황을 놓고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러다 평균인 관점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하니까 안 되지. 맞잖아요. 무슨 행위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갑니까? 그런 불능미수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됐고 그 다음에 8번의 미수인데요. 우선 뭐 기억은 당연하죠. 방아죄 했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침해범은 보통 결과범이고 위헌범은 보통 거동범이죠. 100% 아니다니까 100%. 그래서 위헌범은 거동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없죠. 침해범은 보통 결과범이니까 미수가 있죠. 그렇지만 100% 아니라고. 그 대표적인 예가 위헌범이면서도 결과범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화죄야. 그래서 방화죄는 미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은 분명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당연히 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리얼 있죠. 리얼 이게 내가 판례집에 있는 건데요. 뺐어요 이게. 뺐는데 우리가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에는 기수를 전제로 만들어 놨고 법 자체는 미수가 있다 하더라도 미수를 준용한다 말이 없다면 미수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례집에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설명을 안 했죠. 봅시다. 양벌 규정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명인 것밖에 종업원이 18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이게 이제 기수행위거든. 이게 하면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정상적인 법이고 동법 18조 2항의 미수인데 18조 1항 및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조금원이 미수를 처벌하는 18조 2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였더라도 위 양분이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준용한다는 명확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쓰면 안 돼요. 됐죠? 그걸로 했더라고. 그 출자가 좀 영악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구분에는 공범에 관한 문장이니까요. 이거는 할 건 없습니다. 설명할 거 할 거 없어요. 근데 분명히 2번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나올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나와줬어요. 됐죠? 나와줬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은 3번에 3번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1번과 2번과 4번이 워낙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조금 생소한 판례입니다. 생소한 판례인데 이 3번 판례 볼까?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주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죠. 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주범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의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가담 이전의 범죄까지는 책임 물으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도 이 유사 지문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맞춘다고 이게. 뭐 똑같은 판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 안 되는 친구들은 실력이 좀 모자란 거죠. 10번 보세요. 이거 뭐 장난 아닙니까 이거? 10번에 설명할 것도 없죠.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번에 보면 신분 관계로 해서 행위에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의 죄를 범하겠잖아요. 공범 종속선에 의하여 신분이 있는 교사면 신분 없는 자를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 아니죠. 판례인데 다투면서 판례는 그거 따집니까? 안 따지는데. 맞죠? 공범 종속설에 따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판례가 공범 종속에 의해서 이런 결론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신분 있는 자는 당연히 처벌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여러분 벌써 해설해 보면 이 말 오잖아. 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무 일정 교사범위 그 성립과 처벌에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이 말 아닙니까? 여기는 똑같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번도 뭐 이거는 다 수업시간에 한 겁니다. 나올 거라 한 건데 다 나와버렸죠. 다 했어요. 안 합니다. 이거 딱 평상시 연습한 대로 다 나와보는데 뭐 이거는 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이런 거 틀린 친구도 있더라. 좀 답답하죠. 12번 볼까? 뭐 이 사건이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올 건 아니죠. 아닌데 봐라. 우리가 사후적 경합범 있잖아요. 뭐랬습니까? 사후적 경합범은 이랬을 때 비죄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겠지? 그럼 소수는 이걸 많이 했잖아. 그러면 요제가 지금 확정 판결 났단 말이에요. 지금 확정 판결 난 날짜 기준으로 거전 범죄가 사후적이에요. 사후적이고 여기서 한 것은 관계없어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B를 합시다. B. 학판 나제? 그럼 우리 뭐를 배웠노? 확정 판결 난 걸 기준으로 전부 다 사후적이에요. 맞죠? 그 B제랑 사후적은 A씨 다 들어가는 거지. 맞나? 맞죠? 아, 확정 판결 난 날짜 기준으로 그정은 다 사후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A, C 다 B랑 사후적 경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 자체는 남한에서 벌어진 사건 맞나? 재판하지 않았지? 동시적이야. 동시적. 책에도 있잖아, 그거. 맞지? 있어요. 됐죠? 그런데 확정 판결 이유는 관계 있나 없나? 없다고. 됐지? 그러면 기억 보면 갑이 만일 25년 9월에 그럼 중간에 9월 디귿과 리얼 사이네. 9월에 기소가 됐는데 확정은 언제 났노? 확정은 미엄 다음에 확정 나버렸네. 그 벌금형이 확정됐지. 여러분 벌금형이 확정됐으면 사후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동시적 경합범이죠. 맞습니까? 맞는 말 아이가.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갑이 만일 26년도 2월 자, 미엄 넘어갔지? 그 뒤에 디귿죄로 기소가 되었다. 그 3월 14일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 이후에 확정한 그런 기준도 필요 없고요. 어쨌든 미엄 이후에 확정한 거 맞죠? 그러면 기준 아직 확정 판결이 일지 않았다겠네. 그럼 않았으면은 미엄 뒤에서 재판 중이란 이야기네. 그럼 확정 났나 안 났나? 아직 안 났지. 그럼 이거 전부 다 똘똘말 다칠 수 있나 없나? 있다 이거. 그러니까 기억년, 디귿, 미엄 전부 다 동시에 경합범 들어가는 기라. 맞나? 확정 안 났잖아. 그 다음에 3번에 5월에 디귿으로 기소됐는데 언제 확정됐냐면 11월이면 리얼과 미엄 사이에 확정 났네. 그러면은 필요 없어요. 뭐 3월 14일 필요 없다니까 이게. 확정이 리얼과 미엄 사이에 났잖아요. 그럼 디귿죄와 후단의 경합범에 대한 것은 확정 판결 난 날짜 기준으로 그전 그제. 그럼 기억년 리얼 다 들어가는 거 알겠나? 기억년 리얼이 되겠지. 맞나?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만일 5월에 디귿죄로 기소가 되어 요즘 8월달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 받아. 집행유예도요 확정 판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8월달이니까 디귿과 리얼 사이에 3월 14일 필요 없고요. 그거 사이 났죠. 그러면 결국은 디귿죄와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되는 것은 무슨 기억년 리얼 미엄입니까? 당연히 기억 니은이지. 맞나? 그런 말이지. 됐지? 그 말이다. 됐고. 14번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거 뭐 뻔합니다. 그 뻔한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이 다 아는 판례고요. 그 4번 같은 거 있잖아요. 보안 처분은 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적 처분의 형벌과 구별되는 거 맞죠?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됐고 그 다음에 그 14번도 뭐 할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뭐 없지. 되겠지? 되었습니까? 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면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이 출제가 좀 이상해요. 4번 지문이 형법이 없는 겁니다. 민법 판례입니다. 민판례를 가져가지고 지랄병 치다니까. 근데 어째 뭐 우리 1, 2, 3번은 워낙 잘 아시는 판례니까 4번은 쉽게 풀립니다. 이러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가는 것이라면 공표 사실 의심에 의존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이게 답이거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맞죠? 감이 올 거라 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안 틀리죠. 16번에도 기본입니다. 할 거, 심판하고 다 나온 거죠. 맞죠? 할 거 없죠. 심판 다 나온 건데 뭐. 손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도 보면은 이것도 뭡니까? 기본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건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 2번 같은 거 내가 분명히 남은 거랬지 이게 아이디 막 치잖아요. 그것도 전자기록이다. 맞죠? 그거 너잖아 이거. 내고요. 4번도 잘 아시죠?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이 아니고요. 강간행위 들어갈 때죠. 맞죠? 그 반한 거고요. 기본입니다. 18번도 뭐 우리가 공부하라는 것대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할 거 없습니다. 4번 한번 익히 나라에. 4번 같은 경우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외관상 준다 이게 뭐냐면 물건 좀 덜어줘 이 말에 물건 좀 덜어줘. 그 외관상 준다 해서 그게 니 해라 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이런 판례가 아주 옛날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인데요. 이게 내는 거 보니까 출제가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어쨌든 4번 아시겠죠? 됐죠? 좀 보시고 그런 것들. 그 19번도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이런 웬만하면 다 아는 판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할 거 없습니다. 다 기본 판례들이죠. 됐고 그다음에 20번. 20번도 보세요. 이런 2번 같은 패턴 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부정한 명령 입력 정의가 나올 것이다 했고 그다음에 또 4번 같은 거 주거침입죄와 절도 야주절은 고의가 언제 필요하냐? 한 번은 던질 것이다. 이번에 던졌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고. 맞죠? 기본 아닙니까? 할 거 없다고. 그럼 21번 봐라. 내가 이번에 법 바뀌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하고 장물죄 법은 예의상 가져가라. 분명하겠고 내가 출제한다면 나는 친족 상도례 않는다 했어요. 왜? 그건 낼 게 없으니까 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뭘 낸다 했노? 장물죄 낸다. 장물죄 내더라도 동신과 직배 있죠? 그쪽을 낼 것이다. 그게 확실히 많이 바뀌었거든. 딱 그대로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내잖아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죠. 맞죠? 딱 그대로 예상대로.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아시겠죠? 맞죠? 니은대로 많이 본 거다. 하고 여러분의 독특한 디귿입니다. 사실 디귿이 기본이거든.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총체적으로 보아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맞죠? 이와 같은 법리는 그러니까 돈을 취득하는 이익 있죠. 이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생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틀릴 수도 개수형이니까 또 틀릴 수 있다고 보죠. 뭐 일 같은 것도 막 아주 간단하게 내면서 딱 흡입하잖아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실력 좋은 사람이에요. 이 출제자가. 어쨌든 간에 뭐 21번은 개수형이니까 또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계입니다. 그죠? 연계다. 그래서 조금 디귿이 생소하죠. 22번 보세요. 22번요. 그것도 보면은 뭐 1번도요. 조금 보지 못한 지문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명확하게 뭡니까 여러분? 2번이죠. 내 분명히 2번 대비시켰다. 대비시켰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간 친구들 못 맞춰서 가라 봅니다 이거. 근데 분명히 미수와 상습원 대비하라. 생명신체 대비하라. 공중상대라 대비하라. 그래서 분명히 몇 개 약했거든. 그중에 한 개 미수개수를 내버리지. 맞죠? 쉽게 할 수 있다 봅니다 여러분. 보고 조금 이제 느낌이 판례를 찾아내도요. 희한해서 많이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많이 찾아냈다고. 그 다음에 23 보세요. 1번 판례 처음 봤는데 모르겠어요. 맞죠? 안 본 거 아이가 지금. 안 본 거고요. 2번은 본 거 맞잖아. 맞죠? 2번은 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판례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면 양을 줄인다고 내가 안 했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이 세월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을 줄인다고 안 했어요. 안 했고 또 다행스럽게 4번 또 땡큐지. 그래서 문수죄는 안 받던 1번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땡큐로 4번을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맞춘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잘해야 되겠지. 그럼 1번도 여러분 그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기서 해설 다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지.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24번 있죠.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냐면요. 1번 내는 거 보세요. 1번. 이 진짜 노력한 거거든. 원래요 통화라든가 유가증과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만 가지고 행사가 안 됩니다. 요통시킬 것이면 알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 사람이냐면 이런 게 잘 되는 거거든. 모았죠. 또 봐라 2번도 보세요. 내가 분명히 뭐랬노? 객체를 물을 것이다. 이거 기억나지? 공좀 하나들 객체를 물어. 객체 묻잖아 이거. 맞죠? 이 사람 실력 좋은 사람이야. 됐고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했고 그 4번 있지 않습니까? 그 4번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있겠어요. 뭐냐. 그래도 어쨌든 답을 맞춘 데는 제한 없었지? 맞지? 그 1번 맞추면 되는 것이야. 그죠? 이거 어디서 구석구석 많이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5번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동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인지 알아? 2번을 갖다 내줬거든. 원래 뭡니까?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공범이. 그런데 특별한 사정을 바꿀 수 있다. 바꿨잖아. 이거 동영에서 많이 내줬다고 이거. 맞죠? 딱 그대로 냈잖아요. 답 2번이잖아요. 딱 그대로 내주잖아요. 그게. 이거 비슷하기야 실력이. 생각하는 거 보면 비슷하다고 이게. 특별할 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3번 있죠. 3번이 좀 생소하죠. 맞지? 이거는 형소법입니다. 형법 아닙니다.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됐죠? 할 건 없어요. 그게. 됐죠? 그럼 보세요.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 비상 많이 내줬거든. 필요로적 공범이잖아. 필요로적 공범은 총칙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잘 냈어 문제를. 답은 2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6번 갑시다. 26번도 여러분 뭐 뻔한데 이거는 뇌물질을 내곤 했지만 땡큐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지자체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자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단체장과 맞지?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별개입니다. 제3자 될 수 있는 거거든. 너무 감사하게 땡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고요. 27번 있지 않습니까? 27번도 너무나 감사하고 땡큐로 냈습니다. 여러분. 3번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뒤쪽 범죄는 자수합의 특례와 친족간 특례 있다 없다를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한 적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수합의 특례하고요 친족간 특례가 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이제 답은 3번이지. 뭐 40분은 있지 않습니까? 지문이 5개인데 3개가 이거는 뭐 형법 선생님이 하겠지만 이 판례 이름 많이 본 거 맞지? 뭐 기억년 티것이 형법 지문이었어요. 보면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보험 가입이 많이 낸다고 이게. 문제죠 40번 없나? 없나? 있나? 그럼 보험 가입에 돼 있는데 얘가 이제 보험 실수로 이제 보험 불 내고 나서 보험금 타결을 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요, 봐라 보이지 않나 이게? 근데 이제 불을 천장까지 붙었다 이가. 이 조합을 잘했죠. 붙었는데 그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망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억 좀 봐라. 이런 보험 사기는 통상이지 않습니까? 불을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돼, 청구를. 그래야 보험 사기 착수라니까. 청구했나? 안 했잖아요. 착수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착수 후에 이탈이다. 그 말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되죠. 틀리죠. 니은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벌써 이 판례 니은에서 참 또 잘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겁니다. 주소가. 자기 소유 건조물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타인 소유 건조물 가는 거 맞죠? 얘는 그게 아니고요. 주택이다. 주택인데 내 혼자 살고 있으면 건조물인데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면 보험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요. 타인 소유, 보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면 주소가 현조 건조물이에요. 현조 건조물.
그거 수업시간 다 해줬잖아요, 그거. 범인 혼자 살고 있으면 이제 범인 살고 있으면 일반 건조물인데 거기다 더군다나 보험이 가입됐다면 타인 건조물 가면 되는 것인데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현존 건조물이라고. 수업시간 다 잡아줬잖아요, 그거. 분명히 나는 방아찌는 주소 묻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틀리죠.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 그만뒀다 무슨 중짐이 있습니까? 천장까지 불이 붙었으면 기수인데 이미 중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형사법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고, 맞죠? 됐죠? 그래서 막상 풀이 또 듣다 보면요, 좀 뭐 풀만하다 생각이 들지만 시험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않고 그 많이 틀리잖아요, 실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헌법도 까다롭다 하더라고. 까다롭고, 뭐 형사법도 까다롭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체감이 너무 까다롭죠. 근데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는데 까다로워도 있잖아요. 공부가 많이 됐다면 그래도 180은 넘으면 안 되겠어요. 최소한도로. 근데 180을 못 넘었단 말은 뭔가 베이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180은 또 그렇다 치고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든 끙끙대더라도 190은 넘으셔야 돼요. 190은. 그래야 실력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90도 안 넣은 친구도 많거든. 공부 좀 돼 있어도. 그거는 뭐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봐야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떠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새로운 걸 대비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뭘 새로운 걸 대비해요? 단지 평상시에 공부하듯이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우리 어떻게 대비하지? 누가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그걸?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정확하게. 그거밖에 없고요. 출제가 막 꼰다는 걸 어쩌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생활 때 뭡니까? 내만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만 어렵다면 그 친구는 공부가 잘못된 거지만 다 같이 어렵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데 무슨 공부방법을 새로 정립해야 됩니까? 할 거 없죠. 원래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필요 없어요. 다만 정확하게 반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험에 임박해서는 내가 그토록 이야기했거든. 막판에도 제발 문제 막판에 돌린 친구 고득점 안 놓는다. 절대 하지 마라. 책 돌리라. 자기가 약점이 많으니까 문제를 땜빵하는 거야. 또요, 인강에서 문제를 최고로 치고 뭡니까? 기출문제 돌리고 막 거의 발광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거든. 무슨 서울 인강이 최고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출문제로 돌린 친구는 절대 고득점 안 놓는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향 좀 있더라고. 학원을 좀 믿으면 되는데요. 나는 흔들리는 친구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막 흔들립니다. 다른 거 막 갈아타고 하잖아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냐고요. 성공한 거 없잖아요. 왜 기가 얄팍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원 시킨 대로 가면 될 건데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그런 친구 보면은. 그 자기가 못한 거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없고요. 지금 시간 많을 때는 기본 한번 다져야 될 것이고, 아시겠어요? 기본 한번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둘째로 갖고 있는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왜 많이 풀어야 되느냐? 똑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정확도 올린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단권화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막판에서는 막판에 문제 많이 돌린 친구는 절대 고독점 못합니다. 책 돌려야 돼요. 책을 한 달 정도 남았잖아. 책 계속 돌려야 돼요. 책을. 그래야 대응을 합니다. 막판에 문제 위주로 가는 친구는 절대 고독점 안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내 나름대로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시간 날 때 기본과 문제 많이 푸시라고. 장소 올려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